여러분 그 요즘 들어 근로소득이 좀 하찮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소득이 자산소득에 비해서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월 300을 버는데 야 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어, 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배가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아프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가 아픈 그런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냥 혹은 뭐 친했던 뭐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랑 동급이라 생각했던 그 친구가 잘 나가는 거죠. 뭐 자산 가치 엄청 상승했고 혹은 뭐 연봉이 엄청 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랑 갖고 있는 그 레벨이 동급이라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느꼈을 그 허탈감, 그다음에 그 아팠던 배가 아픔, 그 통증, 마음속으로 엄청난 그 정신적 충격,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예, 당장 배가 고픈 것보다 그 뭐 3배, 4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충격, 배가 아픈 통증,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근로소득이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앞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확실히 진짜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로소득이 이 자본소득이 정말로 앞서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정말 허탈하게 혹은 그렇게밖에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 많고 그 다음에 코인 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본소득 오르는 속도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 근로소득이 하찮게 느껴지나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뭐 5일 동안 6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진짜 뭐 부장님 뭐 위에 팀장님 혹은 뭐 위에 직장 상사한테 진짜 개 욕 먹어가면서 날씨가 어떻든 간에 비가 오든 길이 겁내 막히든 간에 그 대중교통을 뚫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벌어왔던 그 312달 3,600만 원. 근데 자산 가치 오르는 거는 뭐 한꺼번에 뭐 1억, 2억 이렇게 오르니까 그런 게 비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본업을 절대로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락장이 오거나 여러분들 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이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진짜 그 초보자와 그런 고수의 차이는 딱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초보자도 잘 벌고 그다음에 고수도 돈을 많이 법니다. 예, 그 차이는 뭐 누가 더 버냐 뭐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는 누가 더 돈을 지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돈을 잃지 않고 방어할 수 있냐라고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인데 하락장이 올 때는 진짜 실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수영장으로 치면은 수영장 물 다 빼고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진짜 옷을 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들어왔으니까 한창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티가 안 나는데 정작적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 정작 여러분의 실력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상승만 가는 장은 없었거든요. 예, 상승만 가는 장은 없고 반드시 하락장이랑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 친구가 있는데 대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5천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갭을 쳤어. 아파트 갭을 쳐가지고 2억이 올랐어. 2억이 올랐죠. 지렛대 레버리지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2억이 올랐어. 근데 2억이 올랐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B라는 그 전문직,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이 연봉이 2억인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A라는 친구가. 아, 나 이제 B랑 동급이다. 동급이다. 같은 레벨이고, 같이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자산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했고, 뭐 B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내 실력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동급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인데 자산의 시세 상승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주식 코인은 매도 버튼, 그다음 아파트는 매도.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서 써야 되는 건데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뭐죠?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다. 예,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고 그 다음에 실현이 돼도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2억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그게 계속 2억씩 투자로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없다. 그리고 향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뭐 오른 거지만 다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 가치 하락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근데 전문직 같은 연봉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오늘이 가장 낮은 연봉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매년 연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상향, 물가 상승만큼 혹은 그 일을 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받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연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혹은 더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A씨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벌어서 갭 쳐가지고 2억을 번 건 잘했어. 근데 2억 벌었어. 그 다음에 2억 투자를 해서 4억. 그 다음에 4억에서 8억, 8억에서 16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겠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월, 뭐 2억에서 어쨌든 간에 1억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용대출을 더 많이 나오겠죠. 5천이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면 더 빨리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이 A라는 분이 2억을 벌 때 그 사람은 4억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르는 속도가 더 가파르고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한번 보면 그 의사 보면 여러분 진찰 받으러 갈 때 여러분들 뭐 그 내가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실손 그 보험 그걸 챙길 때 그 서류 같은 거고 주차 막 챙기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거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 그 뒤에 그 서적 같은 거 보면 의학 성적만 꽂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의학 성적만 꽂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예. 보통 어떤 서적들이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지 그 부분도 유심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의학 서적만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꽂혀 있는 것들 저는 그것들을 보고 하는데 좀 많이들 좀 다른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꽂혀 있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하면 더 무섭죠. 더 가파르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문직.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직처럼 뭐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근로소득, 노동소득에 대해서 경시하지 마시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몸값을 더 키워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락장에서 진짜 실력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하락장에 내가 본업의 근로소득으로 내가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시간을 깎아야 돼요. 시간을 그런 노동
여러분 근로소득. 그러니까 시간을 깎는다. 왜냐하면 시간을 깎는다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시간을 팔아가지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서비스를 하고 노동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구조인데 시장에 가면 물건값 여러분 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을 깎아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소중한 월급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서 욕 처먹고 그렇게 받은 월급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진짜. 그 돈을 여러분 우량 자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량 자산에 묻어놓고 그 시간을 버티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본인 몸값 올리고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본인 몸값 올리는데 더 진짜 열심히 투자하시고 더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성실하게 좀 다듬어 나가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갈지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버랜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일 당장 지금 뭐 연휴라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모레 에버랜드 가고 저기 어디 뭐 춘천에 가가지고 뭐 또 닭갈비 먹고 또 어디 펜션 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값 올리는 게 여러분 이 조그마한 각도가 지금 조그마한 각도가 남들과 조그마한 각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을 성실하게 다듬은 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대충 오늘 하루 잘 보냈네 그냥 그렇게 흘려 넘긴 사람하고 과연 각도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고 시간을 깎는다는 자세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라는 얘기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A 입장에서 B라고 돈급으로 착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B가 맘만 먹으면 A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점점 오르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근로와 노동소득을 조금 더 올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올려서 점차 하락장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바람과 어떤 폭풍과 어떤 태풍과 시련이 와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락장에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런 나중에 같이 자기 그런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근로소득이 하찮게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소중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